자, 1번 문제를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스트 문제입니다. F 3x-2 오케이. 이것의 역함수를요, 이것의 역함수를 F 인버스 X로 표현하라 그랬죠, 맞죠? 오케이. 근데 저 가로가 1x가 아니라 3x-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이해하시면 자연스러운 이해가 되죠? 오케이. 합성함수 역함수라고 보시면 되죠. x가 아니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뭐라 그럴까? gx라 그럴까? 오케이. gx라 그러면 이 놈을 정의역으로 하는 함수다라는 얘기입니다. f 합성 g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의 역함수를 구하십시오라는 그 말과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f 합성 g, 이것의 역함수는요 g의 인버스 합성 f의 인버스가 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g 인버스 오케이 f 인버스가 되시겠죠? 이 놈만 구하시면 됩니다. 됐어? 그러면 gx는요 우리가 조놈이라 그랬거든요. 3x-2가 gx가 되는 거니까, 자, y는 3x-2가 gx가 되는 거죠. 이게 gx야. 역함수 구해볼까? x와 y를 바꾸겠습니다. x는요 3y-2가 됐고, 따라서 y는 3분의 오케이, x 플러스 2가 되십니다. 이게 바로 g 인버스 x라는 얘기죠. 됐니? 그러면 따라서 g 인버스 x에다가 요 정의역 자리에다가 이 x 자리에다가 뭐만 넣으면 됩니까? f 인버스 x만 갖다 넣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그럼 따라서 어떻게 한다? 3분의 1이 있고 가로 열고 f 인버스 x 더하기 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됐죠?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외로 합성함수의 역함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참 쉬운데, 의외로 정석도 그렇고 불라도 그렇고 1등급도 그렇고 기타 등등의 풀이가 참 희한해. 제가 봐도요. 간단히 합성함수의 역함수라고 꽂아두면 얼마나 학생들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근데 그게 잘 안 돼 있더라. 그러다 보니까 잘 봐. 오늘 이 문제 틀린 친구들 있죠. 이 학생들의 심리를 좀 분석 한번 해볼까? 학생 틀린 친구들은요, 수업 시간에 뭔가 배운 것 같아. 언급은 하긴 했는데요. 언급은 하긴 하고, 그 집에 와서 약간 숙달 좀 약간 덜 됐고, 집에 와서 공부 다시 해야지라고 정석을 봤더니만 정석이 잘 이해가 안 돼. 왜? 풀이가 좀 이상하거든. 그래서 신호쌤 분명히 이거 얘기했는데 그건 지금 기억도 안 나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시간 테스트를 바로 확 냈네? 틀리고. 제대로 알아도 알겠냐? 그러니까 제가 보통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설명을 할 때 풀이와는 다른 설명이 되게 많아요. 보통 풀이와 다른 것들을 설명을 하죠. 왜? 오류를 잡아내려고. 알겠냐? 이렇게. 자영 알겠지? 오류 잡아내려고. 보통은 시간 조금 허락이 된다면 정석 풀이도 한번 보고 제 풀이도 한번 보고 비교 대조해 가면서 정석을 약간 좀 디스도 좀 하고 이렇게 할 건데, 그때마다 여러분 눈치 까시고요. 바로바로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1번 됐고, 2번은 이건 뭐 계산 실수만 안 하면 괜찮은 거고, 3번의 문제는요, 이것도 정석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 나 이거 애들이 질문을 많이 해. 정석 연습 문제에서요. 자, 정석 한번 펼쳐볼까? 정석의 168페이지 연습 문제 12번에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것도 의외로 학생들이 꽤 많이 틀립니다. 꽤 많이 틀리고요. 또 풀이를 보면요, 막 엄청 길게 막 늘어뜨립니다. 하다가 막 뱅글뱅글 막 돌고 그러다가 결국에는요 틀리죠. 비나 맞았어? 유빈? 어우, 잘했어. 근데 잘 봐. 이거를 내가 왜 틀리는지 내가 너희들 심리를 내가 한번 되짚어 볼까?
심리를. 그리고 또 반면에 이건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또 정석의 해설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아마 3번의 문제를 숙제를 할 때는 하긴 했는데 지금 테스트를 보면서 틀린 친구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완벽하게, 수학적 의미를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캐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꽤 많거든. 그래서 내가 혹시 이거 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알겠냐? 3번 문제입니다. 방정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값 1 빼기 x분의 1 equal ax 플러스 b. 이것의 근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근이 있는데 그 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랍니다. 세 근의 합을 구하래요. 오케이. 방정식 문제니까요. 그래프를 그리시겠죠. y는 절대값 1 빼기 x분의 1 그리고 오른쪽은 이건 직선이야. 직선, 곡선이 아니라 직선의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 이거 그리려고 한다. 자, 이거 그리려고 한다. 어떻게 그리니? 그릴 때 뭐 x의 범위가 1보다 크다 작다 0보다 크고 작고 1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지 마. 그래프 그릴 때 가장 기본 마인드가 뭐라 그랬어? 제일 먼저 뭘 고려하시라고요? 빙고 대칭과 평행이동이 알겠냐? 그 내 신동쌤이 노하우가 아니야. 그냥 교과서에 그렇게 체계가 나와 있어. 알겠냐? 근데 그것을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이죠. 고민 나누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냐?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 y축을 이만큼 올리시고요. 평이동 시키고요. 거기다가 절대값 씌우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이런 과정으로 평행이동, 대칭성 얼마나 자연스러워. 그런 과정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사분면만 그릴게요. 일사분면.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어떻게 되냐? 원래는 이렇게 되죠. 그치?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여기 하나 그리고 여기 하나 그릴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것을 1만큼 걷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죠. 요점 지나 1,0을 지나죠. 이렇게 됐고 여기에다 절대값 씌우니까 한 놈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점근선이 이게 점근선이 되시겠죠. 가파르게 하나 그리시고 그 다음 완만하게 하나 그리시고요. 됐어. 요놈이다 라는 얘기. 그리고 직선 하나 그립니다. 직선을 그리시는데 자, 직선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놈이 있습니다. 교점이 하나 둘 셋. 좀 멀다. 근데 요것의 비가 근의 비가 1대 2대 3이래요. 그러면 이거 1K 2K 3K라 그러자. 됐어. 이때 무엇을 구하라 그랬냐면은 세 근의 합. 세 근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제가 설정한 K를 구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K를 어떻게 구하지? 우리나 그 고민했잖아. 그 고민하다가 식을 연락을 길게 썼어. 우윤이가 막. 알겠냐? 근데 봐봐. 정석 문제에서요. 이걸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이게 함수가 무슨 함수니? 1참수입니다. 직선이에요. 곡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곡선이 아닌 직선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지? 빙고.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평균 변화율이 일정하다고. 알겠냐? 뭐가 일정하다고?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이야기야. 평균 변화율이 일정하니까요. 저기 세 점 찍었죠. 그렇죠. 세 점을 찍으셨는데 그 세 점의 평균 변화율이 어떻다? 쌤쌤이다. 동일하다는 얘기야.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줄을 닦아야지. 이게 직선이로구나.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구나라는 얘기. 알겠냐? 그 성질을 이용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일정.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오른쪽이 만약 곡선이 아닌 직선이 왔다. 곡선이 아닌 직선이 갖고 있는 특징을 해석을 해서 K에 관한 방정식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해석하지 못해서 우윤아 식이 길어지는 거야. 알겠냐? 이렇게 식이 길어지는 겁니다. 출제 의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럼 잘 봐.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는요. 델타 X가 얼마야? 1K. 그쵸? 델타 X는 1K입니다. 기울기는 1K분의 F 2K 빼기 FK가 평균 변화율이죠. 기울기입니다. 이 점과 이 점의 기울기는요. 오케이. 델타 X가 K죠. 그럼 F 3K 빼기 F 2K가 되시겠죠. 분모가 쌤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분자는 동일하게 되겠죠. 오케이. 그럼 따라서 분자가 쌤쌤이니까요. 2배의 F2K는 F1K 더하기 F3K 하시면 게임이 끝나죠. 됐어? 이식을 쓰지 못해서, 이식을 잡아내지 못해서, 이식을 해석하지 못해서, 우변을 해석하지 못해서 식이 난잡해진 겁니다. 아니, 난잡하면 좀 그렇구나. 식이 약간 좀 구질구질해지는 거 알겠냐? 오케이. 이거 막 풀면 되죠. 근데 보자. 하나 더. 이 풀 때요. 여러분. 두두두두두두 요렇게. 요곳의 곡선은 함수가 어떤 함수니? 요 파란색은요? 파란색은요? y는 절대값을 취하기 전이니까 요 놈이 1 빼기 x분의 1이죠. 맞죠? 파란색은요. 반면에 요렇게 되는 놈은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 놈은요. 이 파란 것과 대칭이죠. y는 x분의 1 빼기 1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k란 녀석은요. 1보단 작고 2k는 2k, 3k 1보단 커야 되는 거죠. 맞죠? 물론 증명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건 할 필요가 없고 그래프상은 자명하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배 이 F2K는요. 파란 과에다 넣어야 돼. 1 빼기 2K분의 1 이퀄 FK는요. 귤색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K분의 1 빼기 1 더하기 F3K는 파란 거 이렇게 쓰시면 오케이 K가 나온다. 게임 끝. 정석을 아마 여러분이 한두 번 보신 친구들이 아마 대다수일 텐데요. 정석을 볼 때 조금 치중해야 될 건 뭐냐면 개념을 제가 5개념도 잡아주긴 하지만 문제에서요. 암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푸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완벽하게 알겠냐? 특히나 연습 문제 중에서 실력편 뒤쪽 편을 알겠냐? 그게 안 될 가능성은 꽤 있으니까 조금 더 완벽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그 다음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는 4번과 5번 아니겠습니까? 4번과 5번인데 4번을 출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테스트 볼 때 제가 살짝 좀 견눈질을 하셨는데요. 4번의 문제는 사실은 이거는 교육청 문제인데 제가 약간 좀 손을 댔어요. 사실은요. 약간 손을 댔습니다. 제가 저번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교과서 상에서 무리함수의 제일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아니 함수 단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것이냐 라는 게 항상 교과에 다 박혀 있어요. 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유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무리함수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까? 라고 항상 제목에 박혀 있는데 그에 대한 물음의 답변은요. 무리함수는요. 다항함수의 역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어. 정석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알겠냐? 그게 가장 잘못되어 있는 O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청 문제 풀다 보면요. 자, 무리함수 밑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지, 맞지? 격자점의 개수를 x를 기준으로 세시면은 꽤 힘들 텐데, 그쵸? x를 기준으로 세면요, 꽤 힘듭니다. 아니 못 구합니다, 여러분요. 못 구합니다. 이거 가장 쉬운 샘플이긴 한데 기출 문제 보시면요, x좌표가 거의 100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한 몇 백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요,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라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식이 장하고 구질구질하고 길면은 내가 출제 의도를 잘못 파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풀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교육청 문제 풀이 보시면요. 그 풀이는요, y의 값을 기준으로 풀지 않았냐? 그렇죠? y의 값이, y가 1일 때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되어 있는 풀이다.
풀이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냐? 근데 그렇게 y 값을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렇게 풀면 안 됩니다. 그 무리함수를 어떻게 합니까? y x 대칭시켜. 다항함수를 그려. 그러면 쌈박하게 나온다니까? 근데 저번 시간에 내가 강조를 막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눈치가 빠른 친구들 일단 역함수 그려놓고 다항함수 가더라고 보니까. 근데 꽤 맞힌 친구들이 꽤 있어요, 다훈아. 아, 눈치가 아주 코치야. 센스가 완전히 아주 좋아. 그래서 무리함수 y는 루트에 자 갑니다. n제곱 빼기 x 이렇게 돼 있죠. 요거 그리시면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죠. 그래프가 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무리함수. 오케이. 이 무리함수가 이것이 좌표가 얼마냐? 오케이. 이게 n 제곱이 됐고, 저 y 절편은 이게 n이 되시죠, 맞죠? 여기 밑에 있는 격자점의 개수를 다 구하랍니다. 경계는 불포함, x축, y축 불포함. 안에 들어가는 격자점은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특히나 n이 지금 좀 귀엽게 n이 4일 때하고 6일 때 나오죠, 맞죠? 4일 때 6이니까 숫자는 좀 적거든. 사실 해볼만 해요, 사실은요. 이게 한 10단위나 한 100단위를 갔었으면 일단은 손은 들었겠죠. 근데 이걸 x값을 기준으로 쫙 하다 보면 그래도 숫자가 꽤 커요. 왜냐면 정답이 한 151이니까. 알겠네? 그런데 어떤 친구는 지금 첫 번째 이 교육청 문제 해설은 뭐냐면 y값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내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아니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게 돼? y값을 기준으로 격자점의 개수를 센다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더더군다나 y값을 기준으로 센다는 건 어떠한 교과 개념의 원리가 연계되어 있는데 연계되어 있지 않아. 연계되어 있지 않아. 알겠냐? 그러니까 그 교육청의 풀이는요, 밑도 끝도 없는 문제의 어떤 본질과는 관련 없는 이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약간 좀 근본이 없는 풀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별애라고 뭐라 소개했습니까? 이렇게 소개해놨죠. 이 무리함수는 다항함수, 역함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 도형을 대칭시킨다. 어떻게?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 대칭시키면 이건 다항함수가 되겠죠? 역함수 구해보거라. 요놈의 역함수는요 이렇게 나오시겠죠. x는 루트에 n제곱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제곱시켜주시면 x의 제곱 이퀄 n제곱 빼기 y. 그래서 y는 n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이라는 이러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가 되는 거죠. 단 x는 양수일 때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에서 여기 있는 격자점 개수를 세면 되잖아. 더더군다나 다항함수는요. 잘 봐. 요 x 봐봐. x가 자연수야. x가 자연수면 함수값도 어떻게 되니? 자연수란 그런 아주 단순한 원리가 나와 있는 거 알겠냐? 그냥 격자점 개수가 세기가 너무나 쉽죠. 오케이. 다항함수 어떤 특성이 있다고? x의 값이 자연수가 된다면 함수 값도 자연수. 오케이 말이? 나중에 미적투하면 지수함수가 그래. 그래서 자, 요것의 값이 이게 얼마냐? 요게 n이 될 테고 요게 n 제곱이 되시겠죠? 그럼 따져보도록 한다. 자, 여기서 x의 값 여기 k라고 제가 잡겠습니다. 두두두두두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얼마냐면은 x의 좌표가 k일 때 y 좌표는요? n 제곱 빼기 k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 안 그려? 그치? 그러면 자, 요곳의 요 점의 이 점은 세 안 세? 안 세죠. 경계는 불포함이니까 맞지? 세는 건 뭐냐면 자, 여기 y좌표가 1일 때 y좌표가 2일 때 y좌표가 3일 때 점점점 가다가 요거는 빼고 그 밑에 있는 직점까지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격자점을 세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 안 그려? 그치? 그럼 따라서 an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 an이란 자, 구한다. 시그마 써도 되지? 시그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시그마. 자, n제곱 빼기 k제곱에다가 빼기 2를 딱 하시고 이때 k는 1부터 얼마까지 간다? 경계는 불포함이니까 n-1까지 가시면 되죠. 이게 딱 an의 정의야.
이해가 되니? 쌈박하죠. 쌈박합니다. 쌈박해요. 이때 n이 4일 따고 n이 6일 때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보자. 요거 시그마 변수가 k입니다. k가 없는 n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 n제곱 마이너스 1이 몇 개 있대요? n 마이너스 1개가 있답니다. 빼기에 시그마 k 제곱이니까 6분의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곱하기 2n 마이너스 1. 오케이, 게임 끝. n에다가 4 넣고 6 넣으시기 바랍니다. 쌈박하시죠. 됐어? 오케이. 그나마 이거는 쉬운 축에 속하는 양호한 문제 알겠냐? 이게 수험계 내가 지금 이렇게 좀 쉽게 얘기는 하지만요. 수험계에서요. 잘못 풀이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 중에 하나야. 알겠냐? 이거 약간 살짝 제가 맛배기로 보여준 거야. 알겠냐? 나중에 제 얘기 듣고요. 한번 이런 관련된 수능 문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책이라든지 보통 일반적으로 자이스토리나 이런 수능 기출, EBS 기타 등등의 문제 보시면 풀이가 엉터리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알겠냐? 그런 것들은 아주 과감하게 좀 비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교과 개념을 몰라서 교과 개념과 연계시켜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가 산으로 가는 거 알겠냐? 오케이.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두 함수에 대하여 그래프 교점의 한계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하십시오. 오케이. 그래프 교점의 한계가 되셔야 한다고. 이거는 사실은 뭐 1등급이라든지 고난이도 문제집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학교 내신 문제에도 선생님들이 많이 참조해서 출제를 많이 하십니다. 이 문제는요. 자, 가우스 x 빼기 루트에 자, x 빼기 가우스 x. 요 놈이 있네. 그 다음 직선은 오케이, ax 마이너스 절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먼저 그리셔야 되겠죠, 맞죠? 그리려고 봤더니만 첫 번째 가우스의 정의를 먼저 적용시켜야 됩니다. 가우스 x가 n이다 라고 한다면 가우스의 정의에 의하여 x의 범위가요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나오시죠. 그러면 요 놈의 식은 y는 n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n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 자,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고려될 건 대칭성과 평행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요, 오케이, y 마이너스 n 마이너스 루트에 x 마이너스 n 꼴인데 이것을 평행 이동시키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어 있잖아, 맞지? 이것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그려보도록 하죠. 너무 내렸나? 좀 올려다 그래야겠다. 오케이. n에다 0 넣어보거라. n에다 0 넣어보시면요.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0에서 1세가 되는 거죠. 오케이. 하나만 그려볼게요. n이 0이야. 0이면 x는 0에서부터 1 사이 범위가 됩니다. 그때 함수식은요. y는 마이너스 루트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요거 그려보자. 요것의 그래프 형태 어떻게 되냐. 정역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함수 y값은 음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그려지냐면 요 4분면에 그려지는 거 알겠냐? 형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있잖아. 요 형태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 기하 벡터를 공부한 친구, 선행한 친구가 있을 텐데요. 이게 포물선의 반쪽이야. 요렇게요. x제곱은 4py. 이런 형태 밑에 있는 게 바로 무리함수가 되는 거야. 수투에서 알겠냐? 이렇게. 그래서요. 그래서 형태가 여기는 색칠이고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는 빵꾸가 되는 거죠. 맞죠? 되니? 이렇게. 그리고 n이 1이면요. n이 1이면 x축을 하나, x축을 1만큼, y축 1만큼이죠. 이게 어디로 간다? x축 1, y축 1. 됐어. 요즘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요즘에 어떻게? x축 1, y축 1. 여기 빵꾸. 요거 색칠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한 번 더. One more time. 자, 이게 x축 1, y축 1.
만큼 가죠. 요게 X축 1, Y축 1만큼 갑니다. 요거 색칠, 요거 빵꾸. 요렇게 되시죠. 또 한 번 더 가보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될 겁니다.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또 마찬가지야? 이것도 이렇게 될 겁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하나, 이렇게 되시겠죠. 계속 이런 식일 겁니다. 됐어? 근데 이 그래프 형태는 여러분들 잘 그리는 것 같던데 보니까. 그리고 AND, 이 직선을 보도록 한다. 직선이요. 0,-1입니다. 오케이. 이 절편을 지나죠. 이 점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울기 A를 뱅글뱅글 돌리는 거란 말이야. 알겠냐? 기울기 A를 뱅글뱅글 돌리는데 교점의 좌표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 그랬니? 1개. 오케이. 교점의 개수가 하나라 그랬습니다. 교점의 1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 0. 무한대? 0이랑 무한대. 근데 근데 문제 조건에서 정의역 범위가 왜 안 들어가 있나? 여기 다 안에 있습니다. X의 범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안. 자, 봐봐. 만약 있잖아. 이렇게 따져볼게. 지금 X의 범위가 들어가 있지 않네 보니까요. 괜찮아. 그럼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보자. 자, 봐. 항상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전개가 된다 그러면 교점이 하나가 되려면요. 이거밖에 없네. 네네. 그렇지. A는 0 쓴 사람. 오, 맞아. 오케이. 왜 지워? 근데 반면에 있잖아. 이게 해설지가 그러면 거기가 지금 X의 정역에 빠졌거든요. 빠졌어요. 근데 만약에 있잖아. 해설지 답대로 가려면은 어떤 조건에 들어가 있어야 될까? X가 0보다. 오케이. 자, 따져볼게.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봐라. X가 양수라는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그래프 형태는 말이죠. 요거는 없애고 오른쪽만 갈 것이야. 그려 안 그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때 교점이 하나가 되려면 자 보자. 하나가 되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요 점을 지나면 교점 몇 개냐? 2개지. 그러면 이 기울기 돼? 안 돼? 안 돼. 이것보다 더 가팔아야 돼. 이것보다 더 올라가셔야 돼. 근데 이것의 기울기 얼마인데? 한 칸 올라갔다 두 칸이야. 2죠, 맞죠? 그럼 기울기가 2보다는 더 크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까지 가능하죠? 반면에 자, 요 점을 지난다. 요건 빵꾸죠. 끼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되고 요 점을 지날 때는 교점이 하나가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이것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냐? 괜찮잖아, 맞지? 괜찮잖아. 그럼 따라서 그때 기울기 A의 범위는 0보단 크게 될 겁니다. 그리고 AND 요 점을 지날 때 기울기는 2분의 1이죠. 2분의 1보다 어때요? 작거나 같게 되는 거죠, 맞죠? 됐어? 이렇게 되겠네. X가 양수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그럼 답이 딱 맞아 떨어진다. 반면에 문제를 좀 또 바꾸죠. X의 범위를 음수로 바꾸겠습니다.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요. 음수가 된다 그러면 음수가 되면은 오케이. 이쪽 요 점을 지날 때입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삼. 마삼이네 보니까. 마삼이 요 점을 지날 때보다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이렇게 돼야 되니까 2보다는 더 커야 되겠네요. 2보다는 더 커셔야 됩니다. 2보다는 더 크셔야 됩니다. 크셔야 되는데 같아도 되냐 안 되냐. 이게 빵꾸니까 같아도 되겠네 보니까. 오케이. 반면에 요 점이 색칠되어 있습니다. 요 점의 좌표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되겠네, 맞죠? 그러면 요 점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 어떻게 돼야 되나 보자. 더 작아야 되는구나. 맞죠? 작아야 됩니다. 그러면 요 노란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2칸분의 1칸이니까 2분의 1입니다. 이게 색칠되어 있으니까 A의 기울기는 2분의 1보다는요. 더 작아야 되겠네. 등호는 빼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오케이. 요게 정역 X의 범위가 음수일 때, 빨간색은 X의 범위가 양수일 때,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A는 빵.
빵이요 그럼? 그럼 A는 0도 맞아요. 맞은 거예요. A는 빵. 뭐라고 쓴 거야? 저 A는 0이라고 써요. A는 0 이렇게 써야 맞지. 조건이 없으니까 맞지. 오케이. 잘 읽으셔야죠. 문제는 주어진 대로 채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봐봐. 여러분 수업은요 항상 이렇게 진행합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인지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있잖아. 테스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번 시간에 AS 알겠냐? 저번 시간